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27일 오후 12시 48분입니다. 한반도의 이 대결 구도는 남북 대결 아닙니다. 민족 반역자와 8천만 한민족의 대결입니다. 민족 반역 집단은 북한 노동당 정권, 그 중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결사옹위하겠다고 하는 제 판단으로는 한 수만 명 정도의 이 세력입니다. 이 민족 반역 집단이 그동안 70년 동안 동족의 생명을 빼앗아간 것만 해도 수백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이 민족 반역 집단 편에 서서 다른 한민족 전체를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왜냐?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저 민족 반역 집단으로부터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지금도 강제수용소에 짐승처럼 갇혀있는, 가축처럼 갇혀있는, 매일 도살당하는, 매일 공개 처형당하는, 매일 고문당하는, 매일 강제 낙태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눈을 감는 정도가 아닙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고발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대북 풍선을 보내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한테 진실을 전해주는 게 인권의 기초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김정은 한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8천만 한민족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게 문재인 정권이라면 민주주의도 인권도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평화, 그런 세력이 말하는 평화, 공동묘지의 평화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국무성에서 운영하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오늘 이 문재인 정권의 북한 인권 무시 정책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혈압 올라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미국의 소리 방송은 옛날 박정희, 전두환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국내 언론에서는 보도되지 않는 걸 정부의 비판적인 글을 많이 들을 수가 있으니까 VOA 방송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들어야 할 방송이 바로 VOA입니다. VOA에는 한국의 친정부 언론이 전하지 않는 뉴스가 많은데 오늘 이런 기사입니다. 제목이 미국의 인권 관계자들, 인권 기치 내건 한국 정부, 북한 인권에는 침묵, 역사적 실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됩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너무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북한 주민은 날마다 전쟁 같은 삶을 사는데 한국 정부가 평화만 외치는 것은 전적으로 비정하고 이기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은 침묵하지 않는 투쟁을 통해 오늘의 발전을 이루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북한 인권에 관하여 국민을 침묵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NED입니다. NED의 이사장인 앤드류 카더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사회로 지난 13일 워싱턴에서 2018년 민주주의상 시상이 열렸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한국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4개 단체였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여러 의회 지도자들과 미국 정부 관리들이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대거 참석했지만 정작 수상자들의 조국인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 외교관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인 단체가 인권상을 받는데 한국 대사관에서는 한 사람도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겁이 났었겠죠. 뭐가 겁이 날까요? 김정은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김정은을 반대하고 북한 동포를 편드는 사람들을 꺼린다, 경계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국적을 물어봐야 됩니다. VOA 기사가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자국민이 최대 동맹국인 미국의 의회에서 큰 상을 받는데 초대받은 한국 외교관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날 민주주의상을 공동수상한 이영환 한국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대표는 VOA에 조금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환기 정의라는 것은 체제가 바뀔 때 과거 체제에서 악독한 행위를 한 것을 어떻게 응징할 것이냐를 연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통일을 했을 때 북한에서 그동안 인권 탄압한 자를 어떻게 응징할 것이냐, 남한에서 그런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동조한 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과 연결되는 개념이 전환기 정의라는 겁니다. 전환기, 체제 전환기 때의 정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이영환 대표가 VOA의 인터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대사관의 인원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올 사람이 없었을까요? 기대는 사실 안 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탈북민들, 중요한 자국민 단체들이 상을 받으니까 한두 사람이라도 올 것이라고 내심 생각했는데 저도 참 뜻밖이었어요. 과거 북한과 관계 개선을 중시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에도 국제사회에서 이런 북한 인권 행사를 하면 항상 현지 대사관 관계자들이 와서 인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란 겁니다. 이영환 대표의 말이 계속됩니다. 정통 외교관이 주미 대사였다면 분명히 누군가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외교관 출신 대사는 대통령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본인이 굳이 사람을 보낼 의지가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아래 공사나 참사관들도 여기에 간다고 해서 좋은 소리 못 들을 테니 말도 못 꺼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거는 한국 정부를 지금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거. 인권에 관심이 없다. 더구나 동족의 인권 탄압에 아무 관심이 없는 정권이다. 그런데 김정은을 위해서는 그렇게 잘해주려고 노력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VOA의 기사는 또 이렇게 계속됩니다. 실제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를 중시하고 있어 북한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인권 문제는 공개적으로 거의 제기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인권의 침묵뿐 아니라 일부 대북 인권단체들을 탄압까지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 인권운동 탄압국가로 지금 비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사람인데 비극입니다. 북한 인권법에 기반한 북한 인권재단 사무소는 재정상의 이유로 최근 폐쇄되었고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은 경찰의 검열과 제지가 늘고 있다고 단체 관계자들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북 인권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형편이고 관련 국제 행사들도 열리지 못하고 많은 기업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인권 단체들에 기부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게 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USB, 메모리 막대기라고 그러죠. USB 등의 외부 정보를 담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활동을 하는 정광일 노채인 대표는 과거 김밥까지 사주며 친절했던 한국 경찰이 최근에는 USB 안의 내용까지 검열했다면서 북한에 다시 온 느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광일 대표가 VOA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게 뭡니까? 김정남은 왜 암살되었나?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한 연설 내용 여러 가지 많은데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될 게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 자기 형을 죽인 것도 사실이고 그것도 KBS가 만든 것이고 우리가 검열을 당했는데 아마도 29일에 보낼 때 또 경찰이 검열을 할 것 같아요. 참 당혹스럽습니다. 도대체 다시 북한에 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북한에 사는가? 가는 데마다 경찰을 따라다니고 하니까 대한민국 일부가 일각이 지금 북한화되어 가고 있다는 유력한 체험적 증언입니다. 이게 북한 인권운동가들에게 가해지고 있다는 것은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 대한민국 안에 김정은을 편들고 북한 주민들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검찰, 경찰, 국정원 등등의 권력기관, 정보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북한의 현대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었습니다. 한국 국회는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지만 북한 정권이 오히려 강하게 반발하고 한국 정부는 현재 침묵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VOA 보도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북한 정권은 최근 대남 선전 매체들을 통해 북한 인권법 폐지까지 촉구했는데 한국 통일부의 백태현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반박을 하지 않고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북한이 이렇게 내정 간섭을 하고 반인권적 폭언을 하는데도 할 말이 없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는 말에 준하는 것이죠.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이런 한국 정부의 태도에 큰 실망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버트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VOA에 한국 정부는 자신의 정체성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정체성을 감추면서 평화를 절대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체성은 민주주의 체제와 인권 보호인데 한국인들은 이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평화와 인권 정진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은 한국인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와 미국 국제사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이 존중을 받고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며 인권 개선이 이루어질 때 평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이 사람들이 대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연구원도 VOA에 대해서 북한 인권에 관한 한국 정부의 최근 동향을 분명히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노스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언급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내 민주화 운동과 더 연관되어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게 그리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민주화 운동, 한국에서 말하는 민주화 운동을 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화 운동을 했으니 주변 나라의 인권 개선에도 관여하길 바라는 것은 서방 세계의 관점에서 본 비전으로서 한국과 미얀마 등 아시아에서는
이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노스 연구원은 한국에서 말하는 인권은, 한국에서 말하는 민주화는 세계 보편적 민주화와 다르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 민주화 운동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또 자업자득이죠.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가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외국에서는 저건 가짜다. 저건 다른 목적의 민주화다. 저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다른 민주주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노스 연구원은 한국이 북한 주민과 통일을 하려면 한국 국민과 정부 모두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인권재단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역사적 실책이라고 말했습니다. 히스토릭 미스테이크가 될 것이다.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란 거죠. 지금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만 바라보면서 대북정책을 펴는데 북한 주민을 무시한 이 실책이 나중에 역사에 단순하게 과오로 지적되느냐 아니면 범죄적 행위로 적힐 것이냐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자신들은 경제적 번영과 민주화를 누리면서 이웃의 북한인들에게는 제대로 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인권 개선을 위한 지원도 하지 않는 것은 비극이란 겁니다. 참 이 말을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준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은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하라고 뽑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쓰십시오. 이 VOA 기사를 퍼날라가가지고 청와대 게시판에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글래스타인 실장은 북한의 김씨 왕국과 폭력을 분리할 수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완전히 비정하고 편협하며 이기적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이게 미국 국무부입니다.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방송이 문재인 정부를 비정하고 편협하며 이기적 행동을 한다고 하는 기사를 지금 싣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한 인구 모두가 평화로울 때 가능한 것이지 북한의 2,500만 명은 매일 전쟁처럼 살고 있는데 한국의 5천만 명은 평화롭게 산다면 이는 전시 상황이지 평화가 아니란 겁니다. 이거 황장엽 선생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왜 300만이 굶어 죽었느냐? 그것은 무장한 김정일 정권이 비무장한 북한 동포를 상대로 전쟁을 해서 죽인 것이다. 굶어 죽인 것이 바로 전쟁이다. 체제 전쟁이죠. 적대 계층을 상대로 굶겨 죽인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이 북한 인권 문제 운동가가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북한 체제를 정확하게 봅니다. 글래스타인 실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끌어안는 것은 마치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독가스로 살해한 히틀러를 초청해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과 포옹하는 것이 히틀러와 포옹한다는 것하고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는 지난 14일 서울의 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개혁 개방하고 경제가 나아져 그 결과로 인권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인권 문제를 전제적으로 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그러나 문 특보든 현 정부가 주장하는 가치는 한국의 민주주의 가치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영환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나라가 인권에 대한 비판 없이 인권을 스스로 개선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 발전을 이뤘는데요. 침묵을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했습니다. 북한에서 진짜 이루어져야 할 번영과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은 침묵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북한이 침묵하지 않는 사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를 지금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게 하는 구조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침묵하도록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도록 이 정권이 강요하고 있다. 이런 고발적 이야기입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핵무기에 대응한 한국의 비대칭 무기는 바로 자유와 민주, 인권, 법치의 가치라면서 국민이 주장하면 정부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국가의 정체성으로 북한과 협상해야 북한 정부도 순응하고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국민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면은 문재인 정권도 북한과 협상할 때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침묵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침묵해서는 안 된다 하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비겁과 그리고 북한 인권 무시,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대한민국 인권단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또는 탄압 수준의 행동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지금 들끓고 있다 하는 것이 VOA 기사의 요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